네, 반갑습니다. 네, 방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요. 자, fx 이퀄 0의 3차 방식으로 하죠. 뭐 2차 방식 해도 상관없는데 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 하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fx 이퀄 0을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고 있는 녀석이라고 합시다. 이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자주 나옵니다. 이제 쉽게 먼저 문제를 풀어본다면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렇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아니에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네, 이 녀석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 세 개니까, 세 개짜리니까 조금 복잡하죠? 두 개짜리보다는 세 개짜리 좀 복잡하겠네요. 자, 세 근의 합, 그죠? 세 근의 합. 여기서 우리가 근각 예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아니까 세 근의 합, 뭐 두 근의 곱의 합, 뭐 세 근의 곱의 합. 그죠? 세 근의 곱. 이렇게 해서, 3차 방식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지 말고, x에다 무엇을 대입하면 얘를 근으로 갖게 될까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얘의 근은 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체가 뭐일 때, 이 전체가 알파일 때, 자 보세요. F알파가 0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알파일 때 0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얼마나 있을 때, x에 뭘 넣었을 때, 알파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식을 세워라 그러면 근각 예수의 관계를 풀기보다는 뭐로 푼단 말이에요? x 그냥 x-1만 대입해주면 그 3차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비슷한 걸 또 해볼게요. 자,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 2분의 감마. 얘는 어떻게 될까요? 뭘 넣으면 뭐 이꼴 0이 이 녀석의 근으로 갖게 될까요? 2x입니다. 2x. EX를 넣게 되면, EX를 넣게 되면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 2분의 감마를 근으로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가 알파가 된다니까, 얘들아. 이 전체가 알파. 여러분들, 이 전체가 알파가 되려면 X에 2분의 알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자, 조금 더 중요한 문제 하나 해볼까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물론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알파, 베타, 감마가 모두 0이 아닐 때, 즉 0을 근으로 가진다면 이게 안 돼요. 자, 0을 근으로 갖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감마분의 1 근으로 가진 것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x분의 1 넣는 거예요. x에다 x분의 1. 근데 x분의 1 넣게 되면 분수가 막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x세제곱을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3차 방식 만들어져요. 얘를 근으로 가는 3차 방식. 근데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봐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자, 한번 보세요. x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x 더하기 b가 fx고 이 fx가 이거였다고 칩시다. x분의 1 넣습니다. x분의 1 넣어요. x분의 1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a에 x세제곱분의 1, b에 x제곱분의 1, c에 x분의 1 더하기 d. 여러분들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밑에 x가 막 많으니까요. x세제곱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만들어질 텐데, 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요. 잘 보이나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fx 이퀄 0이 fx, 당시 fx가 a, b, c, d를, 그죠? a, b, c, d를 뭐로 갖고 있는, 그죠? a, b, c, d를 개수로 갖고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쪽을 보니까 보세요. D, C, B에 개수가 순서가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이 개수의 순서가 이렇게 뒤집어진 이 방정식은 뭐를 근으로 갖게 되냐면 얘들을 근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알파분을 베타분을 감마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물론 여기에서 0이 근으로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D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죠? D가 0 돼버리면 0을 근으로 가지니까 안 될 거예요. D는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을 봤을 때 그 녀석의 역수를 근으로 가지는 방식은 개수가 뒤집어진 방식,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가봅시다. 개수를 뒤집어도, 그죠?
같은 방정식. 이게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상반 방정식입니다. 이해되나요? 개수를 뒤집어도 같은 방식이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여러분들. 상반 방정식. 뭐예요? 이런 식이죠. 3차를 한번 써볼게요, 3차. 이런 식처럼 이꼴 0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얘는 0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것처럼 뒤집어도 똑같은 녀석이 상방식입니다. 이 상방 방정식의 특징은 알파가 근이 되면 뒤집어도 뭡니까? 똑같네? 뒤집어도 똑같은 방식이니까 알파분의 1도 근이 됩니다. 자, 이거를 아주 큰 특징적으로 가져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어떨까요? 괜찮은가요?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연습하시는 거예요. 2분의 알파 더하기 1 빼기 1을 할까요? 2분의 1 빼기 1 2분의 알파 빼기 베타예요. 베타 빼기 1 2분의 감마 빼기 1 얘를 뭐로 갖는? 얘를 근으로 갖는 방식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를 근으로 방식. 얘를 근으로 갖는 방식은 보냈어요. 이렇게. 전체가 무엇일 때? 알파가 될 때 성립하는 거니까 1을 나누고 1을 나누고. 아하. 결국은 얘를 근으로 가지는 방식은 x 대신에 뭘 넣은 것? x 대신에 뭘 넣은 것? 2x, 2배의 x 더하기 1을 넣은 것. 이렇게 되겠네. 재밌는 것도 많이 해볼 수 있어요. 알파분의 1 빼기 1. 네. 베타분의 1 빼기 1. 감마분의 1 빼기 1. 얘를 근으로 가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생겼을 것 같네요. 어때요? 얘가 알파가 돼야 될 거니까요. 얘가 알파가 되면 x 플러스 1은 알파분의 1이니까요. 그죠? 넘어가서 이렇게 되겠네요. 아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3차 방식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x 플러스 1에 뭐 세제곱을 이렇게 곱해줘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해되나요? 자, 다음과 같이 어떤 문제 속에서 fx 이퀄 0의 근이 이것입니다. 이때 또 다른 녀석들을 근으로 가는 녀석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은, 그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이런 방식들.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 네 근을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이런 문제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하려고 하면 우리가 밑에 분모를 다 정리해서 우리가 이걸 다 정리를 한다는 건 정리를 해서 이 녀석이 이꼴 0의 네근이니까 물론 이 녀석은 주어져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거예요. 뭐 x 4제곱 빼기 3x의 세제곱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겁니다. 주어져 있을 건데 이런 주어져 있는 방정식 속에서는 0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텐데 이 근과 개수의 관계로 문제를 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들을 근으로 가는 방식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요? 어떻게 세우나요? 봅시다. 그죠? 어때요? 얘가 알파가 될 때 성립하는 거니까 1 넘어가 알파 더하기로 뒤집으면 되니까 오케이 됐죠? 얘의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모 쪽에 있으니까 x 4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거. 얘의 네근이 결국 뭡니까? 베타 플러스 1분의 1, 감마 플러스 1분의 1, 델타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자, fx 이퀄 0의 fx가 1이 생겼으니까 x 대신 x 빼기 1을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고 x 4제곱을 곱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곱했을 때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네근에 뭘 구하는 거냐면 합을 구하는 거니까 최고차의 개수하고 그 다음 개수만 계산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근과 개수의 관계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바로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훨씬 더 편리한 방법. 이해되나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방식에서 이렇게 또 다른 근들을, 그죠? 방정식, 또 다른 근을 가지는 또 다른 방정식을 한번 세워봐라. 그러면 이런 방식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